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시장에 등락이 좀 있었죠. 등락이 있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박스권 행보. 예. 실버는 뭐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골드 실버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행보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골드도 지금 여기 박스권 행보, 예. 실버 역시도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결과고, 그 다음에 실버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죄송합니다. 자, 골드 실버 공이 박스권 행보를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월요일날 4267불로 시작을 했는데 주말 종가 4197불, 뭐 거의 70불 정도 살짝 빠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박스권 안쪽에서 이제 등락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버는 56불 44센트 월요일 날 시작했지만 오히려 실버는 주말 마감장이 58불 29불, 한 2불 가까이 상승했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락은 있었지만 거의 박스권 행보장으로 끝났다. 뭐 이유는 뭐인가? 이유는 뭘까?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인하가 뭐 90% 이상인데 될지 안 될지는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새벽 3시, 목요일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튀어나오겠죠. 예. 그래서 FMC 회의 앞두고 거의 눈치 게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은 뭐 박스권 행보장이었기 때문에 등락만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실버 시장 역시 결론은 박스권 행보장이었다. 예. 자, 요즘 매스컴에 엔캐리 이런 내용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앞전에도 가볍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우리 그 구독자들이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엔캐리가 도대체 뭐지? 엔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골드 실버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엔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엔캐리가 원래 엔캐리 트레이드, 이걸 줄여서 그냥 엔캐리 앞에만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엔화가 지금 현재 저금리죠. 뭐 지금 현재 0.5%거든요. 0% 시대였지 않습니까? 0.25에서 0.5% 올릴 때도 엔캐리가 발생을 했죠. 이번에도 이제 12월 달, 뭐 지금 FMC 회의 끝나면은 BOJ에서도 금리 인상하는데 얼마를 지금 계산하고 0.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5%의 저렴한 이 자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뭐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나 또 뭐 개발도상국의 그런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죠. 저금리로 빌려와 가지고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 그런 이제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엔화를 빌려 가지고 미국 국채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차익 수익이 나오죠. 예. 0.5%를 빌려 가지고 뭐 3%만 나와도 2.5%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렴한 엔화에 자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차익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그냥 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 정책에 지금 끝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이 이제 이자가 이 기본 금리가 변화를 하겠죠. 이때에 항상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엔화를 빌리고 와가지고 뭐 국가 자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달러나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차익 수익을 내는데 이제 일본 엔화가 이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자 이자 부담도 높아졌지만 일본 엔화가 올라가니까 여러 곳에 있는 자금에 지금 현재 다시 백업되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투자를 했다가 엔화를 뺀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최근에 제가 그 아시아 시장에 중일이 이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금리 문제까지도 지금 연결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어제 저녁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일본 여행 자제를 그 내리고 나니까 지금 뭐 일본 여행 업계가 70%가 노쇼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중요한 이 소재, 예, 그 부분을 일본에서는 중국에 팔지 마라 이렇게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12월 달에 그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나온 게 뭐냐면은 중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1.84%예요. 수익률이. 이자가 1.84%인데 일본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니까 일본 10년물 국채가 1.93%예요. 이자가. 중국을 넘어서 버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채권에 투자하겠어요? 중국 채권에 투자하겠어요? 중국 채권에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일본 채권으로 이자도 많이 주고 또 중국보다는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일본 채권에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일본 채권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뭐냐, 일본 엔화 자금, 이 저렴한 자금이 중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지금 다시 살아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금이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중국, 일본은 지금 주고받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엔캐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 봐보면 이게 지금 골드 실버에는 어떤 영향이 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엔화 강세가 지금 되게 되면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죠.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자금이 이 달러 엔화가 강세가 되죠. 그러면 당장 엔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결과적으로 그는 원자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엔화가 지금 현재 약세가 유지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유동성이 움직이면서 이 원자재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엔화가 강세가 되어 버리면 원자재 투자 이 여건이 안 맞죠. 예. 그래서 가격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골드, 실버는 특히 골드는 엔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환율에, 우리 한국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은 12월 달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봐보면 한편으로는 골드 쪽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버 쪽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버에서는 약간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지만 수요가 줄어들, 투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이제 우리가 이 엔캐리가 이걸 극단적으로 우리 한국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에 옛날에 러시안 캐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빌리는 데 있었죠. 저축은행. 그게 엔캐시 자금입니다. 엔캐리. 일본 엔화를 저렴하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이자놀이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곳곳에 이 엔캐리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들어와 있는지도 뭐 파악이 안 해요.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곳에는 이 엔캐리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 이 일본에서 들어온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는 엔캐리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증시에도 자금 많이 들어갔지만 ETF 시장이나 지금 미국 국채나 뭐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4%지 않습니까? 일본 지금 현재 1.95% 2%로 더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10년물 채권에서 이 차익 수익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봐보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종료가 되면 유동성이 일본 쪽으로 자금이 다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만약에 되면, 만약에 지금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국채나 이런 부분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소 있던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으로 백업될 가능성이 많고, 뭐 한편으로 시장으로 봐보면 유동성이 일본 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골드는 양면이고 실버는 오히려 약간 엔캐리 자금이 리턴이 되게 되면 시장에는 조금 뭐 안 좋은 영향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뭐 실버 시장의 대세는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거, 재고가 지금 바닥이라는 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캐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다. 예.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이 엔캐리에 대한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엔캐리가 뭐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저렴한 일본 돈을 빌려가 와가지고 수익이 나는 국채나 안전자산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서 차익 수익을 보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일본의 기본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엔캐리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엔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12월달 내내 이 엔캐리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 1월달까지도 참고하시고 공부를 단디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본 외화 자금, 일본의 자금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이 방식으로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할 때에 미국 중앙정부하고 지금 미국 중앙은행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는 거죠. 여차하는 순간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어쨌든 뭐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자금 크게 빠질 건 아니지만, 뭐 미국이 지금 이제 이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하고 그 비슷하거나 내지면 뭐 빠지게 되면 엔캐리 자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면서 미국 국채도 상당히 충격파를 받을 수 있죠. 당장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미국 달러가 지금 빠지잖아요. 예. 그게 엔캐리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우리 경제 스케줄이 뭐 가장 큰 거는 FOMC 회의죠. 예. 금리 결정하고 미국의 경제에 관련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FOMC 회의가 뭐 우리 한국으로 이 번역하고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고 지금 시장의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보면 12월 11일 오전 3시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인데 회의는 화요일 수요일 날 결정을 해서 미국 오후 시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미국 오후 시 뭐 우리 새벽 시간이 되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월화수 굉장히 월화수목이 중요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 단기 국채 입찰이 있거든요. 뭐 지금 금리를 결정하기 앞서서 단기 국채 입찰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민간 고용 변화 보고서 ADP 민간 주간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한 주 요즘 ADP 이 주간 변화 보고서가 나와요. 이게 화요일 나옵니다. 수요일은 지금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졸죠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9월 달께 나온다 이 말이죠. 9월 달께. 예. 10월 달에는 뭐 셧다운 했기 때문에 9월 달 걸 이제 발표를 한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졸죠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목요일이죠. 미국은 수요일인데 FOMC 회의 금리 결정되는 날이죠. 뭐 90%는 금리 인하 쪽으로 뭐 결론 나와 있지만 결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에 이제 시장에는 많이 지금 수용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예. 산타 내리가 아니라 산타를 잡아먹을 이런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나오죠. 뭐 저번 주에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가지고 잘못 나와야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는데 저번 주에는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약간 우려를 했었죠. 예.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은 있었지만 거의 골드 실버 시장은 행보장으로 갔고 이제 목요일 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골드 실버 공이 반등을 하겠죠. 예.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시장에 지금 뭐 수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별 영향가가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원래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가면서 그게 그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지금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워낙 중간에 이 11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었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목요일 날 지금 실업보험 청구 이 부분도 뭐 저번 주에는 19만 천 건인데 3년 내 최저치 이렇게 나왔죠. 아마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ADP 민간고용 보고서나 미국의 졸지 보고서 이 9월 달기 때문에 별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고 가장 큰 이제 내용이 FOMC 회의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뭐 아마 월, 화, 수 많이 출렁거릴 겁니다. 예, 목요일 날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면 방향성은 정해지겠지만 항상 봐보면 FOMC 회의 앞에는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완전 폭등이나 폭락 이런 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깜짝깜짝 놀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미리 예방주사 주는 겁니다. 엔캐리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황이 되면 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를 인상했을 때와 인하했을 때 다 틀리기 때문에 공부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6일 주말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캐리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중요한 스케줄 체크 잘 해 놓으셨다가 응대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리포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